처음에는 주변 사람들 혹은 동료들조차도 그가 운동할 때조차 반바지를 입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병적인 인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전모에 대해 오늘 홍lun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느 날 밤 까마우성 까이느어켠에 사는 찐 반 텐 씨의 가족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고요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텐 씨는 깨어나 집 뒤편에 전등을 켰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나 개가 돌아다닌 것이라고 생각한 텐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자마자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발소리와 함께 닭장 안에서 닭들이 소란스럽게 날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 도둑이 침입했다고 생각한 텐 씨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불을 다시 켜고 서둘러 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닭장에 도착하자 텐 씨는 한 남자가 엎드린 채로 닭장 안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찐 반 텐 씨를 도와 닭장에서 닭 도둑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닭장은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높이가 약 60cm였습니다. 3-4명이 힘을 합쳐 악취가 나는 닭장에서 도둑을 간신히 끌어냈습니다. 이후 텐 씨와 가족들은 도둑이 깨어나 도망칠 것을 염려해 튼튼한 나일론 끈으로 그의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동시에 텐 씨의 가족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닭 도둑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고 도둑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손발이 꽉 묶인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후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닭을 훔치러 갔다가 가족들에게 붙잡혔고 그 후 정이 고문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가족들은 죄를 감추기 위해 범행 현장을 조작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론의 근거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 전기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 묶인 흔적과 긁힌 상처 등이었습니다. 또한 찐 반 텐 씨의 이웃 주민 한 명은 그날 밤 텐 씨의 집 근처에서 3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텐 씨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전기로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텐 씨와 몇몇 다른 사람들이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텐 씨의 가족들은 매우 분개하며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관련 기관에 항해 서류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동안 사건은 진전되지 않았고 결국 더 높은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자이자 의사인 팜 비엣 하이 씨가 부검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다시 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결과 수사기관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닭장 안에 전기 매트릭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텐 씨는 비록 농촌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전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그는 불이 켜지면 전기가 없고 전기가 있으면 불이 꺼진다는 원리를 이용해 닭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 함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정의 함정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함정에 대해 텐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집 뒤편에 있는 닭장 근처에 전구 하나를 달았습니다. 닭장 안에는 자전거 브레이크선 같은 작은 철사로 정사각형 모양의 그물을 만들고 그것을 중간에 걸었습니다. 전구와 닭장 안의 전기 매트릭스는 같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구는 켜지고 닭장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며 반대로 닭장에 있는 철사 그물에는 전기가 들어가면 전구는 꺼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닭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결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39살의 엔구엔 하이 H 씨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까이느억의 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직장에서는 매우 단호한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사생활에서는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로서 교감직을 맡고 있던 H씨는 학교 기숙사 건물에 별도의 방을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돌아가는 길로는 텐씨의 집과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지름길로 가려면 여러 개의 큰 연못을 건너야 했습니다. 연못 주변은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텐씨의 가족은 이 지름길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학자이자 의사인 하이 씨는 부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반바지 위에 여성용 팬티 3개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사팀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반바지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여성용 팬티 3개는 여전히 마른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다리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피해자가 여러 개의 연못을 건너며 지름길을 통해 텐씨의 집에 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텐씨의 가족에 의하면 최근 들어 그의 딸들과 인근 가정에서 속옷이 자주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 있던 3개의 여성용 팬티도 텐씨 집 딸들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방을 수색한 결과 여러 개의 작은 봉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봉투들을 열어보니 하나는 여성의 머리카락,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의 채모,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용 속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H씨가 닭을 훔쳤다고 알 수 있냐고 묻자 법학자이자 의사인 하이 씨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기 매트릭스의 원리에 따르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등이 켜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텐씨의 집 뒤쪽 빨래 건조대 근처에 닭장 옆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자 텐씨는 전등을 켰고 피해자는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머릿속에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 들어온 길로 돌아가면 곧바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텐씨도 집 뒤로 나가서 확인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닭장 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많아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닭장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텐씨는 닭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등을 켰으므로 전기는 들어가지 않았고 닭장은 전등이 켜지면 그 안의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텐씨는 닭장을 점검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전등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닭장 안에 전기 매트릭스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H씨는 전기에 의해 감전되었고 그로 인해 닭장 안에서 무작정 뛰어다녔습니다. 닭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텐씨는 급히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닭장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용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젖은 반바지와 3개의 여성용 팬티를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등과 배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고 여러 곳에 멍 자국과 끈으로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팔꿈치에도 상처가 있었으며 내부 장기에는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와 수집된 증거들 그리고 용의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수사팀은 피해자가 텐씨 집의 닭장에서 전기로 감전되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텐씨와 몇몇 사람들이 전기 고문을 통해 H씨를 죽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텐씨는 닭 도둑을 잡기 위해 전기를 이용한 함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일부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 함정이 의도치 않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텐씨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법학자이자 의사인 하이 씨는 H씨가 성적 변태의 일종인 페티시즘, 페티샤이즘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페티시즘은 다른 성별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그 대신 상대방의 물건이나 특정 대상을 숭배하는 성향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주로 남성에게서 발생하며 그들이 숭배하는 물건은 머리카락 한 줌, 속옷, 타인의 침이나 오줌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물건을 통해 성적 욕구를 자극받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러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정신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정신질환자 중 1% 미만만이 이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병은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진단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최소 6개월 동안 환자가 물건을 사용하여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상상을 자주 하고 그로 인해 강한 성적 욕망이나 관련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상상이 환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사회적, 직업적 관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병을 앓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으며 대개 5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물건에 대한 집착은 일반적인 상상일 수 있으며 그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고통을 유발할 때만 정신장애로 간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범죄적 행동을 제거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건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며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러한 변형된 자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며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